안녕하세요. 몸으로 보는 세상 아모르바디 MC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아모르바디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아모르바디의 진심인 분들만 앉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자리를 차지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정말 귀여운 사침대기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기센 악역으로 완벽 변신을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데뷔 29년차 배우, 오늘의 아모르바디 토커 최정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입니다. 나 요새 가장 핫한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응? 지났어요? 너무 빵떡같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진짜. 아니, 어쩜 이렇게 그대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야, 아니 사실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가 아무에게나 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네. 아모르바디를 실천하는 분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앉을만 해요. 오랜만에 봤는데 변함이 없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 뭐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아모르바디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40대가 접어들면서 아,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요요 없는 다이어트, 좀 건강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의 좀 다이어트 방법을 좀 꾸준히 찾아서 실천을 해보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20대 때부터 요가원에서 저랑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네. 요가 처음 유행했을 네,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유연하시고 지금도 유연한 편이에요. 그때보단 아니지만,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돼요. 자, 아모르바디 오늘의 화두를 던져볼 텐데 오늘은 노래를 살짝 개사해봤습니다. 아, 매주 기대가 됩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여러분. 자, 내게서 빠져 내게서 빠져 이제 빠져버려 가지고 싶은 나의 아모르바디. 네. 자, 오랜만에 부르니까 이거 정말 원래 빠져 맞아, 제가 이거였는데. 빠져로 했는데 오늘의 화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뭔가를 빼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뭔가를 빼야 된다. 내 몸에 지방 빠져. 지방 빠져. 어딘가에 뭐 몰두하는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 이 빠져서? 네. 자, 맞습니다. 사실 오늘 힌트 자체가 너무 쉬웠죠. 우리가 건강 챙긴다 하면 보통 좋은 거 먹고 뭐 근육 만들고 이렇게 좋은 걸 몸에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쌓인 안 좋은 것들을 빼내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던져보는 오늘의 화두, 어떻게 빼낼 것인가? 자, 무엇을 빼내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빼내고 싶은 게 있나요? 이 충농증. 충농증. 이 머리 어딘가에 이렇게 꽉 짜여 있는, 꽉 차 막혀 있는 것 있는, 같아요. 막혀 있는 이거 다 빼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봤거든요. 뭐 몸에 좋은 것도 먹어보고 요즘에는 코 세척하는 그 기구도 사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도무지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충농증을 빼내려고 한다. 네, 다 빼버리고 싶습니다. 셰프님은요? 저는 나이살. 아. 이게 꼭 원하지 않는 부위에만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사실 우리가 뭐 나이는 빼낼 수 없지만 나이살은 나이살은 빼낼 수 있으니까. 노력을 하면 되니까. 몸에 쌓이면 건강을 공격하고 백해무익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쌓이면 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역사 속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창용 도슨트께서 네. 자, 치명적인 걸 몸에 쌓아두고 지냈던 예술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예술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 남자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의 최애 화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남자의 대표적인 작품 한번 보시죠. 오, 저도 좋아해요. 최애. 모를 수가 없죠. 네.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 아마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고흐 너무 유명하잖아요. 작품도 굉장히 많고. 이 남자가 화가 생활을 얼마나 하는 것 같으세요? 이 남자가 10년. 이 남자가 실제 화가로 활동한 시간이 9년입니다. 9년. 비슷했다. 많이 맞죠. 딱 9년입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회화 작품을 900점을 남겼다라는 것은 1년에 100점씩 그렸다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많이 그렸네. 그림을 3일에 한 점씩 그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린 겁니다. 그림만 그렸네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작품을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탁자 위에 무언가가 놓여져 있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눈은 왜 레몬즙으로 보여? 약간 레몬즙.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탄산수 같기도 한데. 탄산수 같기도 하고요. 일단 고흐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술이겠네. 술입니다. 바로 왠지. 압생트라고 하는 술이에요. 이 압생트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9세기 몽마르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술입니다. 왜 그토록 예술가들이 이 압생트라고 하는 술을 좋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쌉니다. 네. 한 잔 가격이 그때 당시 10성팀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잔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도수가 높아요. 오, 그렇죠. 아무리 낮아도 40도, 평균 70도 정도 했습니다. 70도. 70도짜리 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도수가 1,000원에? 높아요. 그런데 1,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성비가 좋네요. 일단 한 잔 마시면 금방 취합니다. 재밌는 점이 여기 압생트 안에는 그 쑥으로 보통 증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쑥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투존이라는 성분이 섞여져 있어요. 투존. 이게 정신 착란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투존이 들어가 있는 압생트를 마시게 되면 환각 증상이 좀 같이 동반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많이 마셨을 경우에. 그런데 이 압생트라고 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 고흐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져들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난 이후에 보였던 이 환각 때문에 이 다양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렸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이 압생트만큼이나 또 심취했던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이 남자 술과 엄청난 담배. 벤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술에도 빠져 있었고 담배도 빠져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 너무나도 집착처럼 매달렸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흐가 가장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아르 시절입니다. 프랑스 남부 아르리라는 지역에 1888년 2월 고흐가 내려가서 대략 한 400일 정도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렸던 그림이 300점이에요. 고흐가 이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색이 바로 노란색이었어요. 보시면 지금 해바라기 정물화에도, 그리고 밤의 카페 테라스에도, 그리고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에도 이 별빛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흐는 이 노란색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착처럼 이 노란색을 막 구분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기록에 따르면 고흐는 이 노란색을 총 18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지었었다고 해요. 최근 신경의학과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고흐가 이때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고 중독되었었던 것은 바로 도파민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도파민이요? 합니다. 도파민 중독. 도파민. 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호감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충동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만족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갈망을 하면서 이 도파민을 막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요. 아마도 고흐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아니면 그림에도 이렇게 집착처럼 많은 그림을 그리고 색을 많이 구분했었던 이유도 전부 다 이 도파민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집착과 중독이 도파민 때문일 수 있다.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러고 보면 사실 고흐가 이 자극이 되는 것에만 몰두한 게 요즘 우리가 막 쇼츠 이런 걸 보고 SNS 뭐 쇼츠 이런 걸 보면서 즐거운 것만 막 찾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은
아, 내가 도파민 중독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게 그때 어떤 게임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돈을 맞추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니고 뭐뭐팡. 아, 그러니까 그게 돈을 맞추는 아 그게 거. 정말 근데 하셨어요? 저도 했죠. 했어요? 아니 제가 그거 했을 때는 진짜 눈 뜨면 핸드폰부터 찾아서 그거를 할 정도로 그것만 한 거예요. 또 이제 지인분들도 같이 막 점수가 나보다 올라가면 또 안 돼, 안 돼, 이렇게 경쟁과 막 하고. 예, 성취와. 그 당시에 제가 그 팡에 꽂혀가지고 진짜 몇 달을 그러다가 아 이제 나는 이제 절 끝내야겠다 하고서 이제 아예 탈퇴한 적이 있었죠. 끊어내기. 셰프님은요? 아, 저는 아무래도 먹을 때인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음식을 해외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 이 사람들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 저는 정말 도파민이 막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사막 같은 데서 며칠 지나면은 내 몸도 뭔가를 갈구하기 시작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그쵸. 내 몸이 알고 있을 때 그 현지의 음식을 대단한 음식이 아닌데 딱 먹었을 때 아, 이 사람들 이거 먹으니까 안 죽는구나. 그 순간은 정말 좀 짜릿한 느낌도 도파민이 들고 중독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들에. 그렇군요. 그 사도세자 뱃속에도 무언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말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조와 사도세자, 이 부자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한데요. 사도세자가 9살이 되던 무렵 세자의 몸에 가득 찬 그것을 보면서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세자를 보았더니 비교적 살이 찌고 실했는데 팔뚝이 나보다 큰 것 같더라. 음식을 너무 즐기는데 근내 듣자 하니 앵두 2접시를 먹었다고 하였다. 세자가 코를 고는 소리가 나서 풍인가 생각했는데 살이 너무 쪄서 그런 것이었다. 영조가 바라보는 어린 사도세자의 몸에 가득한 것, 바로 살입니다. 네, 지방이죠. 기록으로 봤을 때 사도세자는 고도비만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살이 쪘던 것 같아요. 세자를 보면서 영조의 걱정은 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세조가 영조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40년 넘어서 낳은 귀한 아들. 첫째 아들이 죽고 얻은 유일한 아들, 금지오겹이죠. 영조는 사도세자를 역대 최연소 원자책봉, 또 역대 최연소 세자책봉 이렇게 정말 아꼈었죠. 그리고 또 왕실 모두가 사랑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고 또 근골도 굉장히 좋았고 했기 때문에 할머니인 대왕대비는 이 손자가 먹는 거를 정말 이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정말 예뻤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영조의 눈에 세자의 몸이 거슬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점점 화로 바뀌게 되고 세자가 10살 무렵 되면은 영조의 말투가 이제 바뀝니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걸음이 심하게 느리고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음식을 좋아해서 답답하다. 식탐을 조절하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살이 찌고 있구나. 정말 사도세자의 체형이 문제였을까요? 사실은 좀 복잡한 속내가 있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 되던 무렵에는 이게 좀 책을 멀리하고 영조는 굉장히 책이라든지 공부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도세자는 좀 활발하고 그 무예 같은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격도 좋아지고 먹을 것도 잘 먹게 되는 거죠. 먹을 거를 좀 절제하지 못하는 세자의 모습에 불만이 쌓여갔던 겁니다. 그렇게 벌어지게 된 부자 사이는 점점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결국 사도세자 정신질환에도 걸리게 되고요. 우울증까지 앓게 돼서 1762년에 결국 뒤주에 갇히게 됩니다. 아, 영조랑 사도세자 사이에 이런 비하인드가 네. 있었네요. 저희는 사실 사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맞아요. 그 이야기만 맞아요. 8일간의 이야기, 그 전 네. 앞뒤 이야기만 좀 알았었는데 사도세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면 살을 빼려고 좀 뭔가 노력을 했을 것도 같거든요. 이 사도세자의 노력은 기록으로 된 것은 없는데요. 영조가 아버지가 아들 걱정이 됐는지 신하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고구전에 채취한 우전, 우전, 고구전이라는 뜻이죠. 우전차, 녹차 아닙니까? 녹차를 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고요. 녹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살 다이어트.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카테킨 성분이 콜레스테롤도 좀 잡아주고 지방도 줄여준다고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연구도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에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천을 했던 거 보면 실제로 좀 도움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도 좀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신기한 게 그때는 뭐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시절인데 어떻게 그렇게 쳐 우리 선조들은. 자 여러분 어떻게 빼낼 것인가. 몸에 쌓인 나쁜 것들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끊어야 산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쌓인 것들 중에 제일 빼고 싶은 거 그거 바로 살 아니겠습니까? 살. 예. 내 몸에 쓸데없는 살을 잘 빼내고 또 살이 찌지 않게 하려면 뭘 끊어야 할까요? 약사님.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이제 뭐 여름에 접어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꼭 끊으라고 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더운 낮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이것. 밤에 뭐가 당기죠? 야식. 네. 아, 이걸 어떻게 끊어? 맞아요. 한 번인데 어때? 오늘만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야식 먹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죠. 바삭한 치킨에 시원한 맥주, 윤기 자르르한 피자, 속까지 시원한 빙수.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밤에 먹은 야식은요. 왜 이렇게 꿀맛일까요? 이렇게 한두 번은 괜찮겠지 즐기다가 야식 증후군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게 있어요? 증후군 있어요? 증후군 있습니다. 야식 증후군은요, 앨버트 스턴커드라는 미국 의사가 이 비만 환자를 관찰하던 중에 발견한 건데요. 저녁 7시 이후에 하루 섭취량의 25% 이상을 먹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즐거운 야식은 왜 몸에 독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소화가 될 시간이 좀 잠을 부족해서? 자니까 좀 활동을 못 하죠. 네, 첫 번째로는 이 야식으로 흔히 선택되는 메뉴들이 대부분 고지방, 고당류, 고염분이거든요. 맛있는 거? 그쵸. 네, 헤비하지. 두부나 오이를 야식으로 잘 선택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이 자극적인 음식이나 간편한 가공식품을 먹는데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로 각종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식이 우리 몸의 정교한 생체 시계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호르몬 분비, 뭐 대사 과정, 소화 기능을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수면 호르몬이 나와야 할 시간에 갑자기 음식을 넣어서 소화시켜달라고 우리 갑자기 뚱뚱한 호르몬을 네, 자야 요청하는 되는데 격이네. 야근을 시키는 거나 똑같잖아요. 듣기만 해도 힘들고 요즘에 직원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짜증이 나겠죠. 네, 세 번째로는 역시 생체시계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녁과 밤 시간대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그 결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주로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주요 장기들 주변에 숨어있는 지방으로 대사증후군, 당뇨병,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식으로 살을, 그것도 내장 지방을 쌓여가는 거는 우리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배달 앱 같은 것도 내려놓으시고 요즘 너무 간편하게 시킬 수 있으니까요. 내 사전에는 야식은 없다. 라는 마인드로 지내시면 어떨까요? 아, 정말 그러고 싶은데 고민이 되네요. 같은 음식도 왜 밤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밤에 야식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참다. 차라리 아예 더 일찍 먹으면 되는데 맞아. 참다. 아, 지금이라도 먹자 해갖고 먹으면 시간이 막 11시. 이럴 때 너무 맛있고. 아까 먹을 걸.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야 한다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뭐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면서 살 빼려고들 다들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You ain't looking wha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다이어트는 1970년대 급격히 찐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이어트. 그게 뭐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네, 다이어트. 말 그대로 자요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Yeah, you ain't never caught a rabbit and you ain't no friend of mine.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crying all the time. 다음 인물, 오페라의 전설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1930년대 칼라스가 이 다이어트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충격 속으로 빠져드는데요. 기생충 다이어트. 기생충 다이어트요? 소고기에 기생하는 촌충을 먹어서 살을 뺀다라는, 최근에도 SNS에서 중국 여학생들이 회충 알을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편하게 적도 살고 있고요. 싶어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건강하게 살을 빼지 못해서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 혹시 어떤 작품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로시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도로시 역할을 맡은 바로 이 여자, 주디 갈란. 바로 이 주디 갈란이라고 하는 여자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그녀는 1922년 생이고요. 본명은 프랜시스 에걸검이라고 해요. 일단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엔터테이너 경향이 좀 강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약간 공연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이 세 자매가 모두 다 음악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해요. 검 시스터즈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무려 2살 때부터 공연장에 올랐었다라고 합니다. Dancing and singing numbers by the Gum Sisters. 알도 못할. 그렇죠. 말을 이제 막 하는데? 말은 말을 이제 하는데. 막 말을 뗄 딱 그 만 2살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했었다라고 해요. 이 여자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1935년 당시 미국 최고의 영화사이자 당시 전 세계 영화계를 주무르고 있었던 M 영화사의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에서 영화 배우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M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화사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들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마릴린 먼로, 아이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바 가드너, 뭐 이런 엄청난 미모의 여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디 갈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랬던 주디 갈란은 1939년 아까 우리 화면으로 만나보았던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역에 캐스팅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때 당시 일단 스케줄이 많으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잠이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속사에서는 이 주디 갈란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약물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엠페타민 계열의 각성제를 막 이렇게 강제 복용을 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엠페타민 계열의 각성제가 일단 먹게 되면 각성 효과가 막 일어납니다. 생기가 막 돌아요.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수면제. 20대 소녀에게 수면제를 강제 복용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또 일어나면 수면제의 그 약효가 남겨져 있다 보니까 몽롱하잖아요. 그런 그 몽롱함을 이겨내기 위해 또 각성제를 먹이고 밤에는 또 수면제를 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서서히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 주디 갈란이 이제 아직은 10대 소녀이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젖살이 좀 있잖아요. 약간 통통한 귀여운 면이 있었는데 소속사에서는 주도적으로 이 그녀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자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너는 뚱뚱하다고 살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켰었다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소속사와 어머니가 그 10대 소녀 주디 갈란에게 시켰었던 다이어트가 좀 충격적이었었는데요. 당시 시행했던 다이어트는 바로 담배 다이어트였습니다. 정말. 강제적으로 담배를 태우게 하는데 그 량은 하루에 무려 80개 피.
84가 내가. 하루에 4갑을 강제로 피겠다라고 아이고. 하니까 아마 하루 종일 담배를 물고 살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그렇게 따르면 주디 갈렌이 먹었던 하루의 식사량은 닭고기 스프 조금, 그리고 커피, 샐러드 한 줌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담배, 이걸 칼로리로 커피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300칼로리 정도? 평생을 약물에 의지했었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술에 또 의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심한 알코올 의존증과 약물 중독에 시달리다 결국에는 모르핀까지 남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무리한 체중 감량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 1969년 47살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아마도 그 과다 수면제 복용으로 사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지금으로 네. 치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 네, 중학생인데 13살이었다면서. 담배를 그게 어른이 진짜 할 짓인가 싶고 그래서 주디 갈렌은 헐리우드 가장 황금기에 보냈던 가장 유명한 스타이기도 했지만 그 황금기에 가장 불행했네요. 불행한 희생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어떻게 뺄 것인가? 몸을 망치는 것들부터 끊어내야 할 것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이 몸 건강을 마스터한 주인공을 수사해보는 시간, 바로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최종윤 씨 네. 수사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신감을 뿜뿜하고 계시는데 최정윤 씨만큼이나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러 세 자신 분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가 듣기로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뭐지? 나도 뭐지? 까먹은 척을 하고 있어요. 공유하지 않겠다라는 공유하지 건가요? 않겠다. 좋아요. 식탁에 뭔가를 자꾸 뿌린다고 하시던데 뭘 뿌리는 겁니까? 뿌리는 거 있죠. 있죠. 메모하게 그러니까요. 있다고는. 있다. 네, 근데 식탁에 먼저 뭐- 말씀. 평소에 터트리지 않고는 못 사신다고 하는데 뭘 믿고 터트리시는 거죠? 뭐죠? 또 기억이 안 나는 척을 모르세요. 하고 아, 있어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잘 아니, 까먹어요. 예. 저 까먹은 척을 지금 자꾸 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지 않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데요. 그러니까요. 곧 다 드러나니까요. 지금부터 최정윤 씨의 아모르 바디 함께 만나보시죠. 누워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트레칭 하시나요? 호흡. 골반 마사지. 집은 아니네요. 저 집이 아니. 언니 주무시면 안 돼요. 아유, 너무 좋아요. 잠이 잘 오네요, 이곳은. 맞아 여기 집같이 편안하네요. 마루 맛집이에요. 이제 그럼 저희 운동할 시간. 아이고야. 제가 좀 예전에는 사실은 필라테스도 하고 좀 운동 좀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 이렇게 운동에 할 시간이 뭐 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120부작짜리 좀 긴 드라마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시간이 없어서 놀러 올 겸 동생 얼굴도 볼 겸 그리고 또 오랜만에 운동도 좀 할 겸 해서 찾아왔습니다. 언니 유연하니까 간단하게 스트레칭만 해볼까요? 자 앞에 있을게. 언니 이렇게. 네. 쭉 해서 매주 옆구리 늘어나게. 그대로 앞으로 그냥 팔꿈치 대고 살짝 있을까요? 잠깐 숨쉬기. 그렇지. 스트레칭이 제대로 하면 진짜 힘들어요. 움직여볼까요? 아니요? 당기면 안 누가 돼. 도와주면 당기면 안 돼. 힘들죠. 당기면 안 돼요. 언니 180도 찢어졌어요. 오. 오 시원하겠다. 그렇지. 해서 얘한테 그냥 쭉 내려. 하나, 둘, 셋. 요렇게.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럴 때 언니 잘하니까. 언니 지금 일자 좋아요. 안쪽 허벅지 당기죠? 2개만 더. 하나, 2개 하고 끝. 하나. 그렇게 밀면 빠지지. 예전에 필라테스를 조금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임신했을 때도 그 임산부 필라테스를 좀 마지막까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필라테스는 거의 못하고 살았는데 예전에 했던 게 그래도 좀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선생님이 막 사랑이가 막 주니까 그래도 좀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야, 최정윤 씨. 네. 사실 지금 드라마 찍고 육아까지 같이 하시면 이렇게 운동하는 맞아요.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하려는 의지가 대단하네요. 먹는 건 사실 포기는 못 하겠고 또 나이는 들면서 이게 아무래도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배출도 좀 힘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속근육 속근육이 나이를 먹으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속근육을 좀 잡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운동을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은 하면서 어떻게든 이 운동으로서 요요를 조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잖아요. 맞아요. 예. 평생 운동 하나 갖고 네.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최정윤 씨 아모르바디 일상 계속 만나보시죠. 아주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우, 가만히 누워있는 거 너무 좋아. 아까도 누워 계시더니 주로 저 자세를 되게 잘 취하시네요. 누가 들어온다.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어서 오세요. 아유, 잘생긴 겁니다. 배 안 고파? 배? 너무 고파. 뭘 좀 먹어볼까요? 탕수육. 탕수육? 오랜만에 탕수육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응. 그럼 짜장면도 시킬까? 응. 야, 너무 맛있겠다, 지우야. 진짜 너무 따끈따끈해. 우와. 오, 야,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지우야. 엄마 지금 눈이 돌았어, 지금. 맛있겠어요. 너무너무너무. 얘 김나는 거 봐. 아이고 잘 먹는다. 네, 잘 먹는다. 자, 엄마는 잘 비볐으니까 지우 것도 덜어줬고 이제 엄마는 엄마의 방식대로 좀 먹어보겠어요. 짜잔! 자, 뭐를 꺼내셨는데요? 이게 제 관리 비밀 중에 하나인데 알파 CD라는 거예요. 쌌쌌싸? 오, 야, 이 무슨 슈가 파우더처럼 예쁘다, 야. 엄마 이거 또 뿌려? 아, 이게 엄마가 살 길이야. 맛있는 거를 먹는 대신 그래도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엄마의 비법이란다. 너무 행복하다. 그치? 응. 맛있어. 흘렸어. 맛있어요. 지우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 사실 이게 요리에 들어가면 무슨 약처럼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맛의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그래야 되나? 좀 달콤한 맛도 더 살아나고 다이어트의 적이잖아요. 이런 음식 탄수화물, 뭐 밀가루, 빵. 알파시드의 그 기능이 이렇게 몸속에 쌓이는 그 내장 지방을 자석처럼 딱 붙게 해가지고 몸 밖으로 싹 빼내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저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있어요. 맛있는 이거 식사 장면. 배고프지 않아요? 갑자기. 근데 너 위험해. 갑자기 배가 너무. 위험해. 프로파일러 분들 눈에 띄었던 점 질문해 주시죠. 저는 식사 메뉴를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리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시지 뭐 잘 않는 샐러드나 뭐 이런 거 드시는데. 기름진 메뉴를 가지고 드셔도 돼요. 아, 그치, 뭐 매일은 못 먹죠. 매일매일 이렇게 기름진 건 못 먹지만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제 뭐 한식 위주로 또 건강한 식단을 또 먹기도 하지만 먹고 싶을 땐 먹어야 돼요. 못 먹는 게 전 더 스트레스기 때문에 무언가를 얼른 챙겨 드시던데 뭘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게 제 관리 비밀 중에 하나인데 알파 CD라는 거예요. 이제 알파 아까 CD? 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뿌려 먹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CD가 사실 저의 믿는 구석. 예. 지방을 몸에서 빼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꼭 챙겨서 먹고 있어요. 지방을 빼준다. 네. 이거 되게 놀라운데 알파시드가 뭐예요, 약사님?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알파 CD 정식 명칭은요, 알파 사이클로덱스트린인데요. 이 사이클로덱스트린은 옥수수와 감자 전분을 효소로 분해해서 얻은 식이섬유의 일종이고요. 알파는 이 분자 구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명칭이 기니까 이제 줄여서 알파 CD라고 부르고 있고 생소하시겠지만 이미 미국에서는요 다이어트 보조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조가 특이해서 지방을 딱 담아가지고 몸에서 싹 빼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알파-CD의 분자 구조가요. 입구가 넓고 밑은 입구보다 좁은 깔때기 모양이거든요. 외부는 수용성 성분과 결합을 잘하고 또 내부는 이 지용성 성분과 결합을 잘해서 내부에 지방을 담아서 배출하기 용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체내에 알파-CD가 들어오면 몸에 쌓인 지방과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물은 장에 흡수되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CD가 체내에 쌓인 지방을 흡착해서 이 체외로 배출한다고 하면 이미 찐 살을 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방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밖으로 빼주면 이거 다이어트에 너무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련해서 실험도 해봤는데요. 동물들에게 110일 동안 각각 알파-CD의 비율을 19.5%, 39%, 58.5%, 78%로 이 섞은 사료를 먹여봤는데요. 그 결과 알파-CD의 비율이 높은 사료를 먹은 동물군에서 이 체중이요 덜 늘어나고 체지방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CD가 지방을 빼준다는 거는 이해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로 지방을 빼주는 건지 지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 알파-CD 1g이 9g의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한다고 합니다. 지방 1g이 약 9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해봤을 때 이 알파-CD 10g을 섭취했다고 하면 지방이 90g. 그러니까 90g이 배출이 되고요. 총 810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게 아까 짜장면 한 그릇이 800칼로리 정도 돼요. 그 정도를 상승시키려면 운동으로 따졌을 때 보통 75kg 정도의 성인 남성이 달리기를 2시간 정도 해야 돼요. 빠른 경보로는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오, 대단한데요? 그리고 이 알파-CD는요, 식이지방 중에 특히 포화지방을 결합을 해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만성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지방이 함유된 식사와 함께 이 알파-CD를 섭취한 경우에는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방부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또 했는데요. 6주 동안 두 그룹으로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게 한 후 한쪽에는 알파-CD를 섭취시켰더니 이 알파-CD를 섭취한 고지방 식단 그룹에서는 체중 증가가 크게 줄고 이 지방 배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탄수화물 끊는다는 게 굉장히 맞아. 그게 더 힘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큰 숙제인데 나중에 그게 지방으로 또 전환이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저는 이렇게 꾸준히 알파-CD를 이렇게 빼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야,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응. 덥다 이제 그지? 언제 더워지겠다. 여기 위에 위에. 예쁘. 예쁘다. 지금 어디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 길로에서 이제 좀 동네에서 조금 저 번화한 사거리까지 산책을 잘 가요. 또 좋아하는 빵집도 저기 있고. 그래서 오늘 날씨 너무 좋고 그래서 산책 한번 나왔어요. 저 성인은 있는데? 지금은 지나갔지 시간이. 하루 시간이 아니지. 가보자. 야 너무 맛있겠다. 여기야? 자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동네에 이런 빵집 있으면 정말 좋죠. 맞아요. 너무 맛있겠다. 우리 케이크도 하나 살까? 응.
그냥 한 조각이 아니었네. 근데 좀 커 보이지만 저게 좀 작은 미니 케이크예요.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라 일로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손 놓고 같이. 그래. 그래도 뭐 하나 마시고 갈까, 지우야? 응. 응. 여기 사람이 많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제 생딸기 라떼, 그리고 오리지널. 네. 맛있겠다. 우리 이거부터 먹어볼까? 야외에서 볕이 좋았네요. 네, 너무 날씨 좋았어요, 그때.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응. 커피 마시면 저런 거 안 땡겨요? 땡기죠, 땡기죠. 자, 엄마는 너무 배가 불러요. 이거는 포장도 예쁜데 하는 짓도 예뻐. 이번엔 그냥 먹 이번엔 그냥 그냥. 드시네, 예. 이거는. 이거 수시로 계속 드시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먹는 거를 자주 참지를 못해가지고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알파시디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지방을 싹 감싸서 제 몸속에서 배출을 시켜주고 또 이제 음식을 좀 먹다 보면 이제 나쁜 것들 이렇게 혈관 속에 쌓인 그런 지방들까지 싹 같이 뽑아내 주니까 먹을 때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예, 예.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보는 내내 맛있겠다, 네. 먹고 싶다 그런 배가 생각이 고프네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힘들 때 이렇게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 한 조각 먹어주면 너무 힘이 난단 말이죠. 예. 근데 또 이게 제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대로 다 먹다가는 좀 이제 혈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알파시디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알파시디는요,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식이섬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파시디가 식품 내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이 장액에 원래 용해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이 과체중 성인에게 식이요법이나 생활 방식에 변화 없이 하루에 6g씩 알파시디를 섭취시켰더니 이 체중 감소가 유도되고 죽상 경화성 또 지질 단백질이 감소했다고 해요. 죽상 경화성 지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요.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지방 덩어리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대표적인 나쁜 지질 단백질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시디가 혈관 속에 지방까지 빼내준다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뭐 저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은 서러운데 많이 서러워하시죠. 이 예.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 이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 알파시디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3세에서 24세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흰빵이 포함된 식사와 동시에 이 알파시디를 섭취했을 때 알파시디 10g을 물에 섞어서 이 섭취한 군에서 이 식후 혈당 상승과 식후 인슐린 분비 반응이 평균 약 57%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정윤 씨의 아모르 바디 프로파일러 그야말로 참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잘 빼는 아모르 바디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자, 우리 아모르 바디 토커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 드시면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실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좀 놀라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뭐 샐러드에 이렇게 건강한 음식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뭘 섭취를 하시거나 하는데 너무 고탄수화물에 가공된 정제된 네. 의외죠. 네. 아니, 사실 아까 그 짜장면 탕수육으로 하루 칼로리 끝나요. 보통 그 정도 다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먹고 예. 사신빵은 언제 드셨나요? 다음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 우리 최정윤 씨는 아모르 바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막 마른 체형을 원하는 다이어터들한테 저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그냥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저의 다이어트 방법이 저는 나름대로 적합하고 제가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살고 있거든요.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먹어서 그냥 차라리 운동하고 뭔가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이거 못 먹는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이러는 게 정말 너무 큰 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한 다이어트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서 아모르바디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최정윤 씨, 저희 아모르바디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모르바디의 길, 오늘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 몸에 쌓인 나쁜 걸 훌훌 털어내고요. 가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아모르바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파도에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